네, 안녕하십니까. 미군 부대 속 사람들 진행을 맡은 정성권입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얘기, 더 어렸을 때 얘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그 레드 클라우드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되고요. 미군 부대고. 요 앞이 이제 가능동 상거리 가장 이제 그 제가 살았던 동네가 되는데 요 일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군 부대 레드 클라우드 정문이 있었습니다. 정문이 있었고 요 정문에서 딱 건너가면은 여기가 이제 그 가게들이 쭉 양복점을 비롯해 갖고 뭐 클럽도 있었고 식당가도 있었고 이제 공예품 파는 데도 있었고 아마 여기가 아마 향군회관 정도 되는 위치가 되고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샘스 패션이라고 하는 양복점 요 건물에서 철도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건물에서 양복점을 하셨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이때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살았던 집은 여기가 지금은 복개됐는데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개울이 여기 있었고 여기 이제 우물이 있는 집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걸어서 가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참 멀었던 기억이 어렸을 때 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요 일대가 공터였습니다. 요 일대가 공터였어 갖고 지금의 이제 해오름 빌라, 우진 빌라 이렇게 빌라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운동장만한 공터가 있었습니다. 운동장만한 공터가 있어갖고 요 군단 앞에 사는 동네 어린이들이 여기서 다 놀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죠. 오징어가 이상 저희가 불렀는데 뭐 시계추, 뭐 시계불알 뭐 이런 게임들 여기서 아침 먹고 나서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가방 놔두고 여기서부터 해질 때까지 6시에 그때는 TV를 대고 만화영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6시에 만화영화 보라고 부를 때까지 여기서 그냥 계속 놀았던 그런 이제 추억의 장소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아버님의 샘스 패션을 했던 그 가게 건물이 최근까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양복점 하셨을 때 한참 잘 되셨을 때는 여기에 이제 양복점을 하셨고 여기가 이제 양복을 만드는 공장을 여기 같이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여기 공장을 하나 또 갖고 계셨습니다. 일종의 봉제 공장 같은 거죠. 작은 봉제 공장이 있었는데 가게가 한창 잘 될 때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까지 있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샘스 패션 자리고요. 샘스 패션 자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창 양복점을 잘 하셨을 때는 여기가 프린스 양복점이라고 해서 옆에서 또 양복점 하나 내셨다고 합니다. 샘스 패션, 프린스 양복점하고 여기는 이제 중국집, 요 뒤가 중국집 들어가는 그런 입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샘스 패션 자리고요. 제가 1990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여기 보면 샘스 패션이라는 간판 흔적이 남아 있었던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 철길이 또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이 놀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샘스 패션 하시고 제 이제 어렸을 때 미군 부대에 미군 부대에 대한 기억을 보면은 일단 군단 앞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저한테는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의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오징어 게임, 시계추 그리고 철길 요 앞에 이제 철길이 놓여 있는데 이게 지금 경민대학 가는 방면을 가면 거기 개천이 흐르고 복개천 앞에서 요 철길인데요. 여기가 이제 철길이 여기가 철교가 있습니다. 여기 철교가 있었고 여기는 도로는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군 부대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복개되기 전에 그런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장마 직후에 그러면은 이제 동네 아이들은 여기서 놀다가 장마에서 물이 불면은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한참 합니다. 다리 밑이다 보니까 그늘지다 보니까는 이제 추우면은 수영하다가 이제 좀 그늘에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되니까 추우면은 다시 이제 철길 위로 올라와서 철길 위에서 몸을 이제 철로가 따뜻하니까 이게 이제 철로인데요. 저와 제 동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을 녹이고 이제 철로에서 몸도 좀 녹이고 다시 또 이제 들어가서 수영하고 여기가 이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정문이 됩니다. 정문이 되고 이제 철길이고 철교는 요 앞으로 좀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뭐 7살, 8살 때 한참 거기서 수영하고 노는데 요 철교가 있는 데서 보면은 이제 철교가 이제 다리 철교가 이제 철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철로 밑에 다리가 나무로 된 이제 철로 받침 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이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차가 오면 그 밑으로 이제 빈 공간으로 이제 싹 숨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보다 좀 큰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형들은 예, 기차가 오는데 그 밑에 이제 철도 밑으로 숨는 거의 목숨을 거는 놀이인데 그런 놀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담력 테스트였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이제 멋진 형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여기가 이제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개울 이쪽에 주로 이제 군단 앞에 모여 있는 산과 관련된 가족들이 이제 요 일대에서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모여 살다 보니까 군단 앞이라고 불리는 걸로 되는데 그런 지역인데 요 지역 동네하고 요 다리를 여기 이제 개울이 있었고 여기에 다리가 하나 여기 있었습니다. 작은 다리가 하나 있고 요 밑으로는 다리가 꽤 없었습니다. 다리는 이제 한참 내려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요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동네 아이들이 투석전도 했습니다. 투석전을 했는데 그때 지금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처음에 연탄을 좀 날립니다. 연탄재에 연탄 깨갖고 날리다가 나중에 돌들이 날라오고 근데 나의 투석전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데 제 기억에는 어른들이 말리질 않으셨어요. 참 거친 지금 생각하면 참 거친 동네에 제가 살았구나. 지금 같으면 아주 큰일 날 일인데 그때는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모여서 물론 주로 이제 연탄재를 날렸지만 가끔 돌들이 진짜 날라오죠. 그리고 머리도 깨져서 돌아오고 그런 참 거친 동네에서 군부대 앞이니까는 굉장히 거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진짜 참 거친 동네 살았구나 제가. 그렇지만 추억은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제가 1978년에 가는국민학교 당시에는 가는국민학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전반, 오후반 아주 초과밀학급이었죠. 초과밀학급이었고 한 반에 70명이 기본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집에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동생입니다. 제 3살 아래 동생인데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만화 영화 볼 때 아니면 이제 중요한 권투 시합, 축구 시합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좀 보기도 했던 그런 텔레비전이었고 그 텔레비전에 대한 기억은 저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철길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참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이름을 물론 알지만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친구들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 기억으로 독수리호용제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만화인데 그 당시 이제 한참 지금 7, 8살 정도 어린이들한테 아주 유행했던 그런 일종의 장난감이죠. 이런 거 놀고 한참 놀았던 기억도 나고요. 가요국민학교 197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197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고 한 반에 70명, 거의 80명 가까이 이렇게 가득 그리고 반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 늦은 줄 알고 제가 오후반인데 학교에 늦은 줄 알고 열심히 갔더니 제 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왜 그러지? 나는 제대로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오후반이었던 그래도 굉장히 어린 마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79년 제가 2학년 때 가는국민학교 체육대회 사진들입니다. 체육대회 사진들인데 이게 한 학년이 지금 뭔가 이제 뭐 카드 섹션이지 무슨 무용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2학년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학년만 모여도 그냥 운동장에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샘스 패션이라고 해서 양복점을 만드셨는데 굉장히 이제
잘 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단골도 많으셨고 뭐 미국에 그 파견 나왔던 미군이 미국 갔다가 다시 또 와갖고선 또 손님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굉장히 사업이 번창하셔갖고 직원들도 한때는 뭐 20명 가까이 같이 이제 일을 하실 정도로 많이 계셨고 그리고 가게도 하나 더 열 정도로 굉장히 번창을 하셨는데 1979년쯤 됩니다. 1979년쯤 이제 그때 아마 그 전후식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 등장하면서 이제 미군 철수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이제 많은 갈등 관계도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미군이 철수합니다. 실제 미군이 철수해갖고 1980년경에 결국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장을 문을 닫게 되십니다. 사업장 닫게 되시고 저희 어머님도 그 사업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셔야겠다 하면서 뭐 그 밑에 정원식당이라고 이제 작은 식당도 하나 이제 군단 앞에서 열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 사업을 모두 문을 닫게 되시고 다시 또 운천 이제 고향에 가서 다시 식당을 좀 크게 여셨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문을 닫게 되십니다. 연이어 이제 저희 아버님의 양복점, 저희 어머님의 의정부 앞에 있었던 식당 그리고 운천에서 다시 열었던 식당 뭐 해갖고 연이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실패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고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빚도 좀 지시고 더 이상 한국에선 재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하신 게 이제 도민을 결정하는데 미국을 가시게 됩니다. 미국을 가시게 되는데 저와 이제 제 동생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동생을 할아버지 할머니 운천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시고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최근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정부 미군 부대 속 사람들 준비하면서 이제 가셨다는 걸 아는데 자세한 어떤 과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는데 당시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가실 때 이제 한 100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들고 미국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도 없이 이제 미국을 가신 거죠. 미국을 가시게 된 이제 아버님도 가셨고요. 미국을 가시게 된 계기가 저희 이모님이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저희 어머님과 같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1976년도에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 저희 어머님의 외삼촌의 소개로 이제 당시 이제 미국 분이신데요. 일본에 주둔하고 일본에 계셨던 미국 분 소개를 받고 결혼을 하십니다. 1976년에 약혼을 하고 1976년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저희 이모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큰 이모님 이제 큰 외삼촌이신데 결국은 이제 이모님이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고 결국은 외갓집이 전부 다 이제 이민을 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이모부고 이제 이모님 되시는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같은 경우 사업이 실패하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시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하고 강제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비극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보면은 미국 카터 대통령이 미국 철수한다 이렇게 결정 한번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 사업이 망해버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 딴 나라 얘기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와 우리 삶과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구나 하고 어린 시절부터 좀 깨달은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 미국에 가셔서 진행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제 전형적인 이민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분들이 미국 가셔서 겪는 고생의 과정은 전부 다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의 처음에 이제 주급을 받는 그런 식당에서 일하시고 남의 집 식당의 청소부로도 일하시고 찬노로도 일하시고 주방장으로도 일하시고 생선 가게에서 어른 생선을 계속 만지는 그런 일도 하시고 굉장히 가셔서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외국인 블루칼라들이 하는 노동들을 다 하셨죠. 그 노동들을 다 하시고 주급받는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모님도 이제 가서는 처음에는 주급받는 그런 직장을 좀 다니셨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모님이 보니까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주급받는, 월급이 아니라 이제 주급을 받죠, 미국에서는요. 그 주급받는 사람들은 돈을 잘 못 쓰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더라. 우리도 좀 사업을 해야겠다 해갖고 저희 이모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의료 도매업을 이제 저희 이모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된 케이스였죠. 저희 이모님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도매업 굉장히 큰 사업장을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을 마련하시고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업장을 더 큰 데로 이제 옮겨 가시면서 이모님이 하시는 사업장을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파시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 돈 벌어서 나중에 갚아라 뭐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이제 파시고 저희 아버님이 그 사업장을 인수하셨고요. 그렇게 인수하셔서 그 이름을 샘스 패션이라고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 의정부에서 결국은 이제 그 망해서 이제 가셨는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서 다시 샘스 패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시 재기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스 패션 만들었는데, 그게 참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양복점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좀 꼼꼼한 그런 그 성격이시다 보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셔갖고 굉장히 이제 가게가 잘 됐습니다. 매장이 잘 되고, 그 매장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미국에서 그 의료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팔면은 그 도매로 팔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반품을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소매상들이 갖고 가는 그 물건 자체, 그 소매상 분들은 모두 나의 세일즈맨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반품을 다 받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아버님 가게에 찾아오는 게 플로리다주가 미국 동남쪽 끝에 있는 반도다 보니까 그 남쪽에 있는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뭐 버진 아일랜드, 바베도스, 바하마,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라들에서 의류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 의류 옷을 도매로 띄기 위해서 이제 마이애미로 오게 되는데, 그 이제 마이애미에 있는 의류 도매업을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점점 시장을 확장하면서 한국 분들이 그 시장을 많이 이제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시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은, 원래 이 시장이 유태인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시장인데, 한국 분들이 이제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는 이미 70년대 그 이전부터 이제 한국 분들이 진출하셨고, 지금 미국의 마이애미 쪽에서는 80년대, 90년대, 특히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에 한국 분들이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진출하셔갖고, 여기가 이제 의류 도매업이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디 가나 아주 성실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주 5일이 미국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근무 시간인데, 여기서는 한국 분들은 주 6일, 토요일 날도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그리고서는 이제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아침 9시가 문을 열지만 한국 분들은 대개 그거보다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미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한국 분들의 성실함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몰아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짧은 시간에 좀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그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의 그 반품을 전부 다 받아주셨다고 해요. 특히 이제 자메이카에 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이 그런 개념의 도매업과 소매업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저희 아버님의 그 가게가 돼버린 거죠. 돼버리면서 자메이카에서는 저희 자메이카 그 남대문 시장 같은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그런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메이카에서는 저희 아버님 이제 호칭이 샘이셨는데, 샘을 모르면 간첩이었다, 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도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저희 처음으로 이제 그때 미국을 갔습니다. 그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아버님 매장을 가보니까 매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꽤 매장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매장 보면은 그냥 그 흑인도 아니고 그 자메이카 출신 분의 그 영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냥 매장을 가득 채웠던, 그래서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나 보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한테는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거를 사업을 아들한테, 제가 이제 큰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 진학할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미국에 부르셔서 이제 카운터를 맡기시더라고요. 맡기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운터에 앉아서 돈을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돈은 막 계산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가득 있었고요. 그때 이제 석사 때 아마 진학하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일주일 보내고 나서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저한테 물려주시면 아마 이 사업장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저한테 안 물려주시고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밝혀갖고 그 사업장은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하시고요. 그러면서 한 15년 정도 이제 생스페셜 운영하시고 그 사업장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한 65세, 70까지 이제 가까이 이제 사업장을 하셨기 때문에 7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갖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강릉에 잠깐 사시다가 원래 이제 의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이제 기반이셨기 때문에 의정부로 다시 돌아오셔갖고 2010년경에 돌아오셔서 한국에 편히 계시다가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2018년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인상을 보면은 아버님 인상을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저희 이모님이시고 저희 이모부시고 이모부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들 인생을 보면은 야 세상만사가 참 새옹지마다 새옹지마고 그리고 계속 힘든 것도 없고 계속 이제 잘 나가는 것도 없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만 보면은 이렇게 자식을 띄워놓고 어린 지금 초등학교 4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 자식을 띄워놓고 미국을 갈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사업을 다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되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이제 막장에 이제 몰렸던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다시 미국에 가서 특유의 성실함으로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성실함으로 다시 재기를 하셨고 그 재기를 하셔갖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다시 기반이 됐던 의정부로 돌아오셔서 다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 그리고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제 결혼해서 가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안 하셨던 일 없으셨던 그런 일을 하시다가 또 이모님이 또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을 발판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도움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더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셨죠. 크게 확장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큰 사업장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갖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 이모님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한테도 도움을 주시고 그런 도움이 또 이렇게 다 인과응보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사업을 은퇴하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2019년도에 이제 사업을 짱을 딱 정리하시고 사업장을 다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도 정말 타이밍이 아주 기막히게 이제 사업을 쫙 정리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이게 평상시에 이제 착한 이제 선업을 많이 쌓으면은 이제 크게 이제 결국 그게 돌아오는구나. 저희 이모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셔갖고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의 삶, 특히 돌아가신 아버님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민자의 생활, 디아스포라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삶도 사셨죠.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까지 이제 이루신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이 되시고 타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의 삶을 사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을 비롯한 부모님 세대는 저에게 있어서 오늘을 만들어 주신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저희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에게 영웅이십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